여러분, 만약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국가기관이 영장도 없이 내 통장 내역과 대출 기록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유재산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기억하시나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쥔 부동산 감독원이 2026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록부동산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한다고 늘 말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총 4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박범계, 박주민,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중진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보 공유가 느리고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연간 약 70만 건의 부동산 거래 중 10% 이상인 8만 6천 건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데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발의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실사나 하나의 기관으로 모아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름도 거창합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즉 부동산 금감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권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둘째, 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대출 현황, 담보 정보 등 민감한 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 세무 정보는 물론 건강보험 납부 내역, 주민등록 전입 기록, 심지어 출입국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기관들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국토부가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죠. 국세청은 탈세를 잡고 금융위는 대출 규제 위반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감독원이 생기면 이 모든 과정을 한 기관이, 그것도 외부의 통제 없이 독점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를 두고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헌 소지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거나 자금 세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광운대 서진영 교수는 개인정보 접근 방식에 따라 위헌 소지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 역시 국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구조는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옥상옥, 즉 이미 있는 기관 위에 또 기관을 만드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아파트나 토지 거래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 거래 자체가 공포가 됩니다. 단순히 같은 단지에서 조금 비싸게 집을 샀거나 부모님께 일부 자금을 빌려 집을 마련한 평범한 실수요자들도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감독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감독원이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를 중점 조사하면 8에서 9억 매수자들도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조사받을까봐 거래를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두 번째 영향, 소명 부담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내 돈 주고 집을 사는데도
영장 없이 내 통장 내역이 털리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합니다.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영향, 시장 위축과 매물 잠김입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두려워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고 결국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실수요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토지 거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 임야, 상업용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복잡한 자금 흐름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16년 시진핑 주석은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방주 불초를 내세우며 대출 축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격 안정은커녕 시장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부채 400조 원 규모의 헝다그룹이 청산되었고 비구이 위안 등 대형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이른바 란웨이러우가 속출했고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대출 상환 거부 시위에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 전반으로도 파장이 퍼졌습니다.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자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1%를 넘어서자 당국은 관련 통계 발표를 한동안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만을 전담하는 독립수사기구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국의 NTS 국가거래기준국이나 일본의 국토교통성 산하기구는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주력할 뿐 특정 산업을 상시 감시하며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외에 사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도 시장 붕괴가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을 야당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2026년 7월 이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경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어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중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중 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억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국가 통제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린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와 처벌보다는 시장의 순리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